네, 35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은 종료됐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. 경찰뿐 아니라 소방과 용산구청 등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수사팀을 보강해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 사회일보 임성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먼저 기존에 알려졌던 이태원 참사 당일 첫 신고 소방 기준으로 밤 10시 15분이었잖아요. 예,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전에도 신고가 접수된 걸로 알려졌다고요? 예, 맞습니다. 이태원 참사 당일 첫 신고 시간으로 알려진 건 말씀하신 대로 밤 10시 15분이 맞습니다. 이 소방의 119 신고가 접수된 게 기준인데요. 예. 그런데 이 시간 이전에도 관련 소방 119 신고가 접수된 거로 파악됐습니다. 이 녹취록이 공개된 112 신고 11건과는 별도입니다. 기존의 소방청은 더 이른 시간에도 신고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. 하지만 문제 제기 이후 말을 바꿨습니다. 이 소방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이 구체적인 시간이나 내용 등은 공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모두 17건이지만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신고된 건 1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사고 현장에서 이제 신고된 것은 1건이고 나머지 16건은 그쪽 현장하고 상관없는 인근 주변. 행정안전부는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 측으로부터 위험성을 알리는 별도 통보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 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일 서울소방재난본부 방재센터와 종합상황실 등도 압수수색했는데요. 이 밤 10시 15분 이전 119 신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. 이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이 늑장 대응은 없었는지 등을 짚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네, 경찰 112에 신고된 게 그 당시 6시 34분부터 9시 51분까지 사고 직전까지 11건이 있었고, 그리고 소방서로 지금 119 상황실에 전화가 온 것은 10시 15분이 처음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1건이 더 있었다는 거죠? 예, 맞습니다. 예, 그건 이제 추가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. 관할구청은 서울 용산구청이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서울 용산구청은 어떻게 대응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? 일단 서울 용산구청은 이제 주최자가 없으니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치부해 왔습니다. 예. 이 주관 행사가 아니어서 질서유지 요원도 동원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참사 전 상황을 보면 이 용산구청은 이 헬로윈 대회를 앞두고 이 긴급 대책 회의를 연 건 맞습니다. 하지만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이 안전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. 2년 전에는 헬로윈 대회를 앞두고 이 구청장 주재로 방역과 안전을 논의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는 이 구청장도 없이 부구청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. 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이 해밀턴 호텔 뒷골목 근처 용산구청 통합관제센터 CCTV가 2대가 있는데요. 이 참사 당시 관제센터가 현장 근처를 내내 지켜봤습니다. 이 근무자는 이태원 일대 헬로윈 대회 관련 CCTV를 분석하는데 이 화질이 좋지 않다, 식별이 어렵다 등을 적었습니다. 현장을 내내 지켜보고도 참사 뒤 용산경찰서로부터 관련 상황을 질문받고 나서야 일대에 사람이 너무 많다, 밀려다닌다 등 현장 상황을 보고했습니다. 네, 소방, 경찰 그리고 용산구청 지자체 전반적으로 대응이 좀 부실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용산경찰서장이었던 이임재 전 서장 동선이 계속해서 논란이더라고요. 예,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이 동선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전 서장은 집회 관리 후 밤 9시 24분쯤 이 용산서 주변 식당에 들렀습니다. 이 식당에 들어간 지 23분 만에 관용차를 타고 이태원으로 출발했는데요. 이 이태원역에서 지하철 한 정거장인 이 녹사평 인근에 도착한 건 밤 10시쯤입니다. 참사 발생 직전인데 이 차로 진입이 어려워지자 계속 우회로를 찾았습니다. 10시 55분쯤에서야 인근 거리에 하차를 했고 이미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이 논란이 되는 건 이 도보 10분 정도 거리인데 굳이 차로 이동하려고 고집한 겁니다. 이 가장 먼저 사태를 파악해 초동 조치를 지시해야 할 담당 경찰서장이 이 관용차를 고집하다가 1시간 정도 차 안에서 허비하게 된 겁니다. 네. 추가 조사가 필요할 대목인 것 같아요. 예,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여기로요 시민들이 많이 제보를 했습니다. 6시 34분부터 10시 11분까지요. 압사당할 것 같다는 말도 많이 했었고요. 근데 경찰청이 제대로 대응을 지금 안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11건 녹취록에 압사라는 언급이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? 압사라는 언급이 한 9번 정도 나왔습니다. 9번이요? 예.
그리고 이번에도 책임자는 그러니까 당일 야간 당직 책임자였던 류미진 총경의 행적이었습니다. 이 신고가 빗발치던 당시 근무지인 상황실을 벗어나서 이 자리를 비운 거로 드러났습니다. 이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밤 11시 39분 급히 상황실로 돌아온 겁니다. 이 사고 발생 시각으로 알려진 이 밤 10시 15분보다 무려 1시간 24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. 이 특별 감찰팀은 112 상황실 당일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. 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이전 서장과 이 류총경 등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네, 김광호 서울청장이나 뭐 다른 책임자들 초동 대응은 어땠습니까? 먼저 이 김광호 서울청장은 지난달 29일 저녁 8시 36분 이 서울청을 나선 뒤에 이 밤 11시 36분에서야 보고를 받았고 이 다음 날 새벽 0시 25분쯤 참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이 다른 서울경찰청 간부들도 이 3시간 정도 지나서 이 청사에 도착한 거로 드러났습니다. 이 밖에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은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새벽 1시 25분쯤 이 경비부장도 3분 뒤인 새벽 1시 28분쯤에 청사에 도착했습니다. 이 수사차장이나 생활안전부장, 이 자치경찰차장 등 다른 주요 간부들도 이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서야 이 서울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근데 당시 서울경찰청은 이 이태원 일대의 마약 강력범죄 담당 형사 인력을 대거 배치했지만 이 정작 현장 인근에 배치된 형사 인력을 투입한 건 사고 발생 29분 뒤였습니다. 정작 마약 단속 실적도 이 0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마약류 범죄 예방 등 업무 수행 중이어서 상황 파악이 늦었다고 좀 해명하기도 했습니다. 예. 네,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도 지금 본격화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각 기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. 서울청, 용산경찰서, 용산구청, 소방서 다 압수수색을 한 거죠. 예, 말씀대로 이미 8군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. 예. 일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사고 원인을 수사 중입니다. 지난주 현장 감식에서 이 사고 난 이 해밀턴 호텔 뒷골목을 이 3D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상황 재구성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책임 소재에 대한 뭐 수사에 관심이 많지만 아무래도 원인 규명이 선행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. 지난 2일엔 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된 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요. 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, 이 용산구청, 소방 등 8곳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. 현재까지도 이제 압수물 분석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관련자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입건자는 아직 없는 거로 파악됐고 입건된다면 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유력합니다.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사실을 규명하고 이 희생자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입증을 해야 합니다. 경찰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 소방의 늑장 대응은 없었는지 이 용산구청의 이 사전 대비 등 조치는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필 거로 보입니다. 이 밖에 현장에 있던 시민 등을 상대로 이 참고인 조사도 계속 진행 중인 거로 파악됐습니다. 네, 전 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찰 특수본이 보강 인력도 투입을 했더라고요. 예, 맞습니다. 이 경찰청 특수부는 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점을 고려해서 현재 경찰청 범죄정보과장인 이 박찬우 총경과 이 중대범죄수사과 한 개 팀 6명 정도를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현재 노원경찰서장인 김동욱 총경을 이 별도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. 이 경찰청은 이 수사의 신속성과 독립성을 위한 조치라면서 이 사고 원인과 사고 이후 대응에 대해 한치의 의혹도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서기로 했죠. 언제부터죠? 예, 맞습니다. 이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중대본을 당분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오는 10일부터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이 관계기관의 합동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는 건데요. 이 한 달 동안 이뤄질 예정이고 이 모든 안전관리 매뉴얼을 다시 점검하고 이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이태원 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난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내일은 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를 개최합니다. 네, 일단 어제부로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고 그리고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도 이제 운영이 종료된 겁니까? 예, 맞습니다.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 서울광장에 마련됐던 합동분향소도 운영이 종료됐습니다. 이 서울시는 오늘 새벽 0시 합동분향소 운영을 종료하고 철거에 들어갔습니다. 지난달 31일 이 서울광장과 25개 자치구에서 10만 9천여 명이 조문한 거로 집계됐습니다. 대부분 분향소 운영이 종료되지만 이 녹사평 광장 이 합동분향소는 오는 12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. 정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 신고를 일주일 또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오는 15일까지 받기로 한 건데요. 이 중대본은 신고 기간이 짧아서 이 부상자들이
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뭐 이런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. 또 피해자들은 전국 시군구 재난복지부서와 이 읍면동에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. 신속한 수사 그리고 투명한 확실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사회부 임성재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